비명계 3인방이 떠난 자리, 그 민주당에서 친명이 친문과 비판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친명 원외 조직 민주당 혁신행동에서 임종석, 노영민 두 전직 비서실장, 친문이죠. 이 두 친문은 윤석열을 발탁한 진실부터 밝혀라. 이야, 이게 언제적 그 책임론이죠. 언제적 책임론이죠. 이게 대선 패배 책임론부터 쭉쭉쭉 고구마 캐내듯이 연결된 겁니다. 윤석열을 왜 발탁했느냐를 지금 문제 삼고 있어서 당내에서도 논쟁의 지점은 있습니다. 논란의 지점은요.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들이다. 이 사람 총선 나오면 안 된다. 이게 사실은 방점이 찍혔겠죠. 임종석, 노영민 출마 비판. 뭐 굳이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은 윤영찬, 친문 윤영찬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뉴스가 아니라 다뤄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임종석, 노영민 이 친문 대 친명 이유는 총선 나오지 마라. 왜 윤석열 대통령을 발탁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비명계가 나간 민주당에서 이제 남아있는 친문을 공격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에요. 과연 정통적인 민주당의 구성 세력이라면 네. 소위 친명 세력들이 저렇게 친노 친문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일까? 또 일부 예.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어떤 비난 여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순수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인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. 애초에 친명이 왜 친문을 공격하는 겁니까? 친명과 친문은 왜 안 친합니까? 네,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.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역사성 속에서 민주당 지지자, 민주당의 철학과 전통을 갖고 있다면 저런 지점까지는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.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그 당의 원내대표를 만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통합적 운영의 의미가 단순히 탈당하지 말고 단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내의 친문 진영에 대하여 조금 그 여지를 두어라 그런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. 지나치게 윤영찬, 뭐 임종석, 노영민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완전한 완벽한 친노 친문 진영도 배제하는 친명 체제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. 예. 그것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뜻일까? 정말 이 논의를 운영해가는 사람들이 과연 순수하게 민주당 세력일까?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아마 전해철, 임종석, 노영민, 고민정, 윤영찬 이런 사람들은 다음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말씀 주신 통합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분열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발언이다. 예. 그렇게 봅니다. 자, 물론 모든 친명이 모든 친문을 공격하고 나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친명과 비명계의 눈에 보이는 이 치열한 싸움 그리고 비명계가 떠나간 이후에 이제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 전선이 또 하나 드러난 셈인데 안영환 의원님 물론 이제 친이 친박도 치열하게 뭐 공천을 두고 뭐 전쟁과 가까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지금 보는 양상이 과거 친이 친박이 벌였던 계파 싸움과는 또 사뭇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세력의 균형 내지는 또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서 박근혜 당시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직 대통령 대 차기와의 그 싸움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과 친명의 싸움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어찌됐든 친명이 굉장히 지나치게 배타적인 조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. 저런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. 친명이나 친문인이 하면서 뭐 정치적 노선이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자기의 울타리를 좁게 치는 그 친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상적인 정당 운영이 저러면 안 될 텐데 결국 정치는요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.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정치입니다. 그럼 껴안고 새로 확대해가는 게 정치인데 저렇게 자기 울타리를 좁혀간다? 과연 저게 정치일까? 저렇게 정당 활동할 수 있을까? 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?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. 저런 극단적인 또 이제 지금 저기
행동에 나선 민주혁신행동 분들이 극단적인 팬덤 정치하는 분들입니다. 저분들이야말로 한국 정치에서는 굉장히 배제돼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팬덤을 가지고 지지한 사람만이 최고 옳다. 한국 정치는 이렇습니다.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게 일단 이슈화가 돼요. 언론에 의해서. 이슈화가 되면 곧 정치화가 됩니다. 정치화 단계에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올바른 길은 정책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념이 뛰어든 겁니다. 이념까지는 좋다 이거예요. 그 다음에 뛰어드는 게 진영입니다. 이념까지는 뭐 그래 너는 뭐 좌파니까 나 우파니까 오케이. 그렇지만 진영이 뛰어들면은 이념이고 뭐고가 없습니다. 그냥 내 편 옳고 저 편 틀린 겁니다. 이게 전형적인 진영 싸움의 극단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같은 정당 내에서도 약간의 출신 성분, 약간입니다.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. 그리고 너 내 편 끝까지 안 들면 적이야라는 거. 이게 한국 정치를 지금 퇴행시키고 있는 겁니다. 그것을 조그만 당내에서의 내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예.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. 사실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실명을 언급할 수 없겠지만 저도 이제 국회 취재하면서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바뀐 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렇죠. 과연 누구를 친문으로 누구를 친명으로 가를 것인가 뭐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. 어쨌든